이 책으로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게 바로 이거예요. 날마다 그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되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구절이 나와요. 저는 이게 제 삶을 바꿔놨어요. 이게 저의 삶을 바꿔놨어. 이제 막 두렵지가 않아. 이 책에서는 1장부터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말을 해줘요. 가난을 예쁘게 아름답게 포장해도요,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부가 아니면 성공한 삶을 살기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 지금 내가 누리는 거에 만족해야 돼. 욕심 부리면 안 돼. 난 지금 행복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말을 잘 생각해보면요, 더 이상 자신의 그릇의 가치를 키우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것 같아요. 딱 거기까지인 거야. 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그냥 그 제자리에서 머무는 거지. 근데 사람은 항상 제자리에 머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당연히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장을 해서 돈이 전부가 아니야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세상에 내가 살고 싶은 곳, 사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 모든 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잖아요.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하고, 더 좋은 걸 가지고 싶어 하고, 더 다른 걸 또 사고 싶어 하고, 더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돈이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확하게 돈이 많아야 부자가 아니면 성공한 삶을 살기 힘들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말하죠. 성공한 삶이 그럼 뭔데요? 저자는 말합니다. 부자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인간은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그런 어항 속의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자꾸만 나아가려고 하고 더 나은 것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지내는 것인 돈이 부족하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또 저자는 말을 해요. 성공이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성공한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또 반론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 없어. 적당한 돈 벌면서 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좋아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면 돼요. 근데 솔직해지자고요. 우린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돈이 많았으면 하고 로또가 됐으면 하고 주식이 올랐으면 하고 집값이 올랐으면 하잖아요.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우선 부자는 저축이나 절약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된다고 우리가 저축하고 절약하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해서 부자 되지 않아. 한번 봐봐.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면 다 부자 될게? 반대로 마음껏 돈을 쓰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잖아. 자본을 축적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과정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줘요. 그럼 내가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 그걸 얘기해 줄게. 바로 생각이야. 부자가 되는 제1의 원칙은 바로 생각이라고 합니다. 생각은 무형의 실체로부터 유형의 부를 창출하는 유일한 힘이래요. 만물을 만드는 근원 물질은 생각하는 존재이며 이 물질을 생각하는 대로 형성이 만들어진대요. 즉,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는 방식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 직결되기 때문이래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알고 싶다면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근데 책을 읽다 보면 이 말을 느낌으로 뭔가가 딱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아프지 않는데도 겉보기에 병들어 보인다고 해서 진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자신은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결국 몸에 병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난이 없고 풍요로움만 있다는 진실을 깨닫지 못한 채 가난하다고만 여긴다면 마음은 가난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질병에 둘러싸여 있어도 건강을 생각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를 생각하려는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힘을 얻는 사람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대요. 그 사람은 운명을 정복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힘의 모든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해야만 얻을 수 있대요. 그 진실이란 바로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 있으며 이 세상 모든 것이 근원 물질에서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즉 뭐냐면 생각이라는 거야. 생각. 내가 되고 싶은 거를 시각화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차를 갖고 싶어. 그러면 그 차를 계속 내가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이 차를 갖고 싶어. 나는 차를 가질 거야. 구체적으로. 계속 그렇게 내가 계속 생각을 하면 내가 이 차를 가질 수 있게끔 내 생각과 내 방향성과 나의 노력이라는 게 길러진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 있으며 이 세상 모든 것이 근원 물질에서 생겨났다는 사실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실제로 아프지 않아. 근데 딱 보니까 아픈 것 같대. 진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나는 병들어 있어 이러면 계속 내 몸에 병이 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 근원 물질에 깃든 모든 생각은 형상이 되며 인간이 자기 생각을 그 물질에 각인시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형상으로 만들 수 있다. 시각화는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만들고 싶은 것을 창조할 수 있대요. 내가 어떤 거를 원해. 그럼 그 원하는 걸 내가 창조해서 내가 갖게 되는 거잖아. 그 갖게 되는 그 과정에서 내 자신이 발전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으며 되고 싶은 존재가 될 수 있대요. 이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진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3가지 기본 원칙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된대요. 기본 원칙 3가지가 뭐냐? 하나, 만물의 근원이 되는 생각하는 물질이 있다. 이 물질은 우주 공간 사이로 스며들고 침투하여 우주를 가득 채운다. 둘, 이 물질에 생각이 깃들면 그 생각은 자신이 생각한 이미지를 형상으로 만든다. 셋, 사람은 형상을 생각할 수 있다. 무형 물질에 이 생각을 각인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사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절대로 의심하지 말래. 네가 의심하는 순간 이게 금이 가는 거예요. 의심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생겨나는 즉시 떨쳐버리래요. 이 믿음이 뒤죽박죽 되면 지금까지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 이 개념이 진짜 사실인지 의문을 품지 말고 어떻게 진실일 수 있는지 추측하지 마라. 그저 믿고 받아들여라.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은 이 진실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하려고 하면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되고 싶잖아.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은데 우리는 항상 거기다 부정적인 걸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가득 차야 그걸 이룰 수 있는데 가득 차야 이룰 수 있는 걸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는데 이걸 자꾸만 내 스스로가 부정적인 걸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냥 끝까지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내가 어떤 거를 되고 싶으면 그냥 그게 난 될 거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근데 하다가 힘드니까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야.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절대 부정하지 말고 그게 이미 나에게 왔다. 이미 나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책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부정하지 말라고. 이미 너한테 오고 있어. 근데 왜 자꾸 네가 막아? 막지 마. 이미 오고 있다니까. 너는 계속 그대로 가.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맨 뒤에 17장을 읽어보면 제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싶으면 이 17장을 항상 읽어봐요. 16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날마다 그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되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구절이 나와요. 이 책으로 정말로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바로 이거예요. 저는 이게 제 삶을 바꿔놨어요. 이게 저의 삶을 바꿔놨어. 이제 막 두렵지가 않아. 우리가 살면서 들어봤을 거야. 근데 그때는 몰랐을 거야. 근데 직접 내가 책을 읽고 느껴보고 내가 내 자신을 달라지고 싶고 가치를 올리고 싶고 내 그릇을 키우고 싶어서 지금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책들을 읽으니까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효율적으로 해라. 이게 저한테는 너무 큰 울림이었어요.